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수원 내용이고요. 음, 지수라는 파트예요. 지수라는 파트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거듭제곱권이라는 거예요. 거듭제곱. 거듭제곱 근에 들어가기 전에 거듭제곱을 먼저 배울게요. 어,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뭐죠? 거듭한다는 거는 반복한다는 거고요. 맞죠? 어, 반복해서 제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이런 숫자가 이제 n번을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A의 n제곱이라고 표현하죠? 네. 이렇게 표현한 걸 이제 거듭제곱이라고 부르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요 A는 뭐라고 불렀어요? 미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연놈은 뭐라고 부르죠? 지수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미 배운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거듭제곱의 이제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은 거듭제곱 근이라는 건데요. 거듭제곱 근. 자, 근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네요. 그죠? 근은 해의 다른 말이죠. 해, 값. 맞나요? 그죠? 그러면 어떤 수를 거듭제곱을 해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 그 값을 구하는 걸 거듭제곱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는 이 거듭이라는 말을 생략하고요. 그죠?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죠. 제곱근. 중3 때. 그죠?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은 뭐였죠? 그냥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어떤 수? 어떻게 하는 거였죠? x의 제곱을 a라는 숫자라고 했을 때, 그죠? 그때 x는 a의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구했었죠. 맞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 앞에는요, 사실상 원래는 뭐가 숨어 있냐면요. 네. 2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2. 왜냐면은 치수가 2잖아요. 그죠? 그럼 2제곱.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업그레이드 한 거는 거듭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2만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배우겠어요? 세제곱도 배워놓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세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지수를 늘려가면서 계산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제곱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배웠던 제곱근은 2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뭐라고 읽느냐? 그죠? 이때는 x는 a의 보통 세제곱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러면 4차는요, 그죠? x는 a의 4제곱근이라고 표현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요.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5제곱근, 6제곱근. 근데 보통 그 전까지는 안 가고요. 보통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데서 이제 대부분 다 끝나죠, 그죠? 계산이.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들을 게 뭐냐? 그러면은 제곱근이잖아요, 근. 값을 구해야겠죠, 값을. 그러면 이 값이 과연 근이 하나만 나오느냐? 아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제곱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에다 빈 공간이 있으니까 쓸게요. 만약에 내가 x를 어, x라고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 아, 어차피 x 값을 구하는 건 x는 그대로 두고요. 대신 얘를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 x는 뭐죠? 8에 그러니까 8의 세제곱근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 뭐를 세제곱해서 8이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맞죠? 왜냐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요. 맞죠? 그럼 이것만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왜죠? 근이잖아요. 근. 값이에요. 값. 그러면 쉽게 말하면 x제곱은 8이라는 게 3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를 구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해를 구하려면은 넘겨서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라는 걸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가 x는 2라는 게 나오고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해가 두 개 나오잖아요. 2차식이니까. 얘는 근해 공식을 넣어보면 얘는 허근이 나올 거예요. 허근. 허근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실근이죠? 그죠? 실근 한 개와 허근 두 개. 당연히 3차식이니까 근은 세 개가 나와야죠. 맞나요? 그래서 세제곱근은 몇 개입니까? 물으면은 당연히 3차식이면은 3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4차면은 4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근의 개수잖아요. 근의 개수.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제 판단할 때 허근은 제외하고 만약에 그냥 제곱근을 물으면 이 속에는 실근과 허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근과 허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근은 과연 그러면 허근을 제외하고 실근은 몇 개가 나올까? 자,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x에 자, 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죠? x에 n 제곱이 a라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이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짝수일 수도 볼 수도 있죠. 그죠? 이걸 나눠서 생각할게요. n이 짝수일 때랑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자, 이걸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저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를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되게 좋아요.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정석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함수와 복합적으로 알아두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죠? 자, 이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식은 사실상 이 식은 두 개의 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a라고 하는 이 두 함수를 연립해 놓은 게 이 식인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n이 짝수라고 했을 때 n이 그죠?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 x의 제곱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 그죠? 그러면 이제 짝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0을 집어넣으면 0 되고 그죠? 1을 집어넣으면 뭐 얼마가 되죠?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1이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면서 그죠? 2차 함수 그래프는 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래프가 좌우대칭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맞나요? 그죠? 이게 이제 지수가 짝수일 때 그래프는 항상 이런 좌우대칭 그래프가 나와요. Y축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줘야 되느냐? Y는 A라는 건 이건 어떤 그래프죠? Y는 A라는 건 이게 A는 상수죠. 숫자예요, 숫자. 그러다 보니까 Y는 A라는 그래프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Y는 A가 직선의 방정식 가로를 일자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X축에 정확하게 걸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도 색깔을 좀 진하게 칠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밑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냐? 이때는 A가 뭐죠? 0보다 클 때죠. 양수일 때. 그죠? 그때는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0일 때는 이때는 A가 0인 거죠. 이 꼭지점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때는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이 밑에 구간에서는 그래프랑 만나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기 책에 표에 정리해 놓은 게 그거예요. 책의 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n이 짝수일 때 뭐라 그랬어요? a가 0보다 클 때는 뭐라 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n 제곱근 a인 거고요. 그죠? 요때 x의 값이 플러스 n 제곱근 a인 거예요. 그죠? a가 0일 때는 당연히 0이 되고요.
맞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죠, 없다. 그죠? 없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 한번 해봅시다.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n이 홀수면 우리 대표적인 식이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 선생님 3차 그래프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응, 안 배워도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그리면 되죠? 0 집어넣으면 그대로 0일 거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되죠.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이 되면서 엄청 올라가겠죠. 그죠? 2, 3, 4, 5, 6, 7, 8 여기 쭉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래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삼함수 그래프인 거예요. 나중에 가면 또 배울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 이렇게 그래프로는 좌표만 집어넣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좌표 대입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랑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뭐죠? x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쭉 여기 꺼봅시다. 똑같이. 이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양수일 때 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죠? a가 양수일 때. 아이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그죠? 이때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여기서 만나죠? 얘도 0이다, 그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가 뭐일 때예요? 0보다 작을 때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그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표예요.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한 개 나오고 0일 때는 당연히 0일 거고요. 얘도 똑같이 n제곱근 a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똑같느냐? 아니죠. 여기서는 a가 양수였고 여기는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양수가 돼서 나오지만 그죠? a가 음수일 때는요. 음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우리 제곱근이면 2씩 사라지면 얘는 세제곱근이면 3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루트가 벗겨지는 거예요.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제곱근 뭐가 되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돼버리면요. 3이 사라지면서 이 마이너스도 살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홀수 차일 때는. 이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표가 상징하는 거는 뭐냐? 이 표는 해가 뭐인 거? 해가 실수인 조건이에요. 실수. 한마디로 허근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죠? 그래서 실수인 조건이기 때문에 허근은 포함하지 않는다. 허근은 제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걸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한번 대표 뭐 유형 하나씩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대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지우고요. 자, 봐요.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볼게요. 자, 27에 세제곱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값으로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수로. 지금 값으로 구하지는 말고요. 개수로 세제곱근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제곱근이 몇 개라는 거는 당연히 세제곱근이니까 x의 세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몇 개 나오겠어요? 3개가 나오겠죠. 답이 3개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를 바꿔서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표 있죠? 표. 여기서 했던 표. 세제곱근이니까 여기가 홀수죠? 홀수. 그럼 홀수면은 누구예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값이 뭐죠? 27이잖아요. 27. 맞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죠? 27은 어떻게 하면 되죠? x의 세제곱 했더니 27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제곱근, 우리 제곱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곱근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x의 제곱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4가 나왔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x를 어떻게 바꿨죠? x는 보통은 이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그죠? 루트 4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얘는 2인데요. 여기 아무런 숫자가 없으면 여기 2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x는 세제곱근 루트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면 x는 세제곱근 루트 뭐예요? 3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3이잖아요. 3. 맞죠? 요게 요 a 값이죠.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죠? 양수기 때문에 여기겠죠. 그래서 몇 개? 한 개.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하나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거는 문제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나머지 또 문제에서 또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곱근은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요 표 있죠? 요 표를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함수 그래프 있죠? 그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굳이 이렇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죠? 이해를 해버리면 그죠? 요 표죠? 이렇게 나눠진 표를 머릿속에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 나머지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배울 거는 뭐냐면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울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 거? 성질은 뭐가 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은 그대로 다 들어가요. 어떤 거 있었어요? n제곱근 a는 그죠? 이거의 n제곱이면요. 자, 요걸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죠? 얘는 뭐가 돼요? 제곱이랑 n이랑 n이랑 이거 사라지면서 그죠? a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어. 자, 요런 성질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성질은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성질은 n제곱근 a와 n제곱근 a를 곱한다. 그러면 같은 n제곱근이면 그죠? 이 같을 때만 곱하기가 가능하죠? n제곱근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할 수 있다. 맞나요? 이런 성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눴을 때 이 나누기죠. 분수가 결론적으로 얘도 같은 n제곱근이면 합쳐서 b분의 a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맞나요? 이런 성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은 뭐가 있느냐? n제곱근 a를 전체를 m제곱 하는 거랑 이 m을 a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질. 다섯 번째 성질은 뭐가 있었죠? 요거는 중학교 때는 나오지 않았던 제곱, 루트의 루트죠. 그러니까 제곱근의 제곱근. m 제곱근 안에 또 새로운 n 제곱근 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이 앞에 있는 제곱근끼리 곱하기는 게 가능해요. mn 제곱근 a가 돼요. 이거는 중학교 때 안 했던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3제곱근 2제곱근 a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6제곱근 a가 된다는 거죠. 그냥 곱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럼 이게 곱하기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누기도 가능하겠죠. 그죠? 나누기도 어떻게 가능해지냐면요. 뭐 mp 제곱근 이 안에 a의 np 제곱근 이렇게 있다. p가 한마디로 똑같은 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곱의 형태가 이 약분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나눠서 m 제곱근 a의 n 제곱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6제곱근 a의 4제곱이다. 그러면 6이랑 4가 2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3제곱근 a의 2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파트. 자, 그 다음 파트는 뭐냐? 이제는 지수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지수의 확장. 이름 그대로죠. 지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수를. 지수라는 거는 뭐였죠? 우리가 x의 n제곱을 a라고 했을 때 이 n이 지수죠? 그죠? n이 지수예요. 그럼 얘를 이제 확장시키는 건데 우리 중학교 때는 이 n이 보통 어디까지 사용했어요? n이 자연수까지만 우리가 보통 가지고 놀았어요. 대부분. 그죠? 1번 자연수. 맞죠? 그런데 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2번이 자연수에서 좀 더 가면 뭐가 되는 거죠? n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x의 0제곱이 뭐냐? 그죠? x의 0제곱은 뭐냐? 그러면 얘는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x의 0제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의 n제곱 나누기 x의 n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나누기가 되면은 지수를 빼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n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x의 0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다시 나누기로 생각하면 x n분의 x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1. 맞죠? 자,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음수로 가는 거예요. 이제 n이 0보다 작은 음수예요. n이 0보다 작은 음수면은 x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n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x의 어떻게 할까요? 2n제곱 나누기 x의 3n제곱을 해버리면 이게 x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또 마찬가지로 분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세제곱분의 3n제곱분의 x의 2n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2n 사라지고 여기에 n만 남겠죠? 그럼 뭐가 돼요? x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역수되는 거죠. 역수 형태, 그지? 네. 이렇게 되는 거 또 알 수 있고요. 여기 두 번째 확장. 맞죠? 응.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제 요까지는 정수예요. 그죠? 정수를 다 한 거고요. 이제는 n이 유리수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보통 유리수는 우리 뭐죠? 분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수죠? 그죠? 그래서 x의 a분의 b 이런 형태로 이제 지수가 분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거의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분수되잖아요. 얘는 a 제곱근 x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새롭게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증명을 해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서 x에 우리 이제 분수 형태니까 그죠? a분의 b에 여기에 a 제곱 이렇게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x에 a가 약분이 되면서 x의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x의 m 제곱 곱하기 n 계산하면 이게 x의 mn 제곱 되는 거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곱하기. 맞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활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의 n제곱이 그죠? 자, 이거를 위에 있는 걸로 다시 그러면 얘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의 a분의 b의 a제곱이 우리가 x의 b가 나왔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생각하죠? 이거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x의 n제곱은 우리가 아까 a라는 요런 형태 많이 썼었죠? 제곱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그럼 얘는 우리 루트를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양변에 n제곱 루트를 씌워버리면 x는 뭐가 돼요? n제곱근 a 이렇게 됐었죠. 그럼 이걸 생각하면은 x 대신 얘는 x의 a분의 b제곱이 되는 거니까 x의 a분의 b제곱은 a제곱근 x의 b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죠? 이런 형태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형태 나와버렸죠. 이제 이게 왜 나온지 알겠죠? 책에는 이게 왜 나온지 이런 거 설명이 잘 없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증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를 거꾸로 고치는 게 이제 보통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를 고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x 위에 붙어 있는 요 숫자가 그지? 요 앞에 붙어 있는 얘가 분모로 가고요. 그죠? x의 제곱근 앞에 있는 a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올라간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지수에 대한 법칙은 다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